이 문제는 난이도도 있고, 그리고 자주 나오고, 또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문제라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해석부터 하면서 이야기할게요. 광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야 되겠죠. 놓여진 광고, place an ad 해갖고 광고를 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되어진 광고이랍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 갈로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할 필요가 있는 문장이에요. 표현이에요. 상인들에 의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얘를 주간지라고 봅시다. 라운드업이란 주간지예요. 주간지에 상인들에 의해서 놓여진 광고는 do not imply,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에 이 단어가 어렵고 참 중요한 단어죠. 분명히 토익에서 답으로 나오는 고난도의 단어입니다. 자,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중요한 단어예요. 의미하진 않는다. endorsement가 뭐냐면은 보정 또는 지지, 보정 이런 말입니다. 보정, 배서 이런 말도 하는데 그 말은 좀 더 어렵고, 보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리진에 의한 그 신문사. 그러면 이게 신문사, 얘가 분명히 주간지는 신문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신문사는 당연히 위클리 라운드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위클리 라운드업을 하는 말이고, 보니까 이게 신문 중에서도, 이 신문이라고 한 거 보면 일간지인데, 일간지 중에서도 일요일판에 보면은 특히 광고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일요일판, 그걸 부르는 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걸 모르니까 제가 어떻다고 말을 못하는데, 일요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위클리 라운드업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일요일판, 일간지의 일요일판일 확률도 높아요. 어쨌든 이 신문사, 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신문사에서 이 부분에서 있는 상인들에 의해서 놓여진 이 광고는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증을 관리진의, 이 신문사의 관리진의. 그러니까 우리 신문에서 광고란에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 광고 보고 물건을 사가지고 손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 불량품이었다, 이렇다고 해서 이 신문서에다가 강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증행위가 아니니까, 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표현은 중요한 표현이죠. 또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법적인, 표현이고, 이런 거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표현이에요. 해석이 쉽지 않았어요, 일단.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왔어요.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단어, 상인, 이 단어. 다음에 놓여진 광고, 광고를 하다 때 place advertisement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A, B, C, D의 정답은 D입니다. 근데 왜 D라는 게 또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D를 넣으면 이걸 부분 부정이라 그래요. 부분 부정. 완전히 부분 부정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이 광고를 실어주면서 이 신문사가 돈을 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또 의미할 수도 있겠죠. 꼭 의미하는 건 아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꼭 의미하는 건 아니다. 조금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의미 안 할 때도 있다. 우리가 책임 못 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부분 부정이라는데, 토익 시험에서 보통 부분 부정에는 necessarily-하고 always-하고 이런 부사를 잘 적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런 데서 토익 시험은 특히 necessary를 답으로 잘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사 문제를 묻는 문제에서 A, B, C, D에 necessary가 있다면은, 이거 부분 부정 아닐까 하고 분명히 의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얘가 답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이래갖고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꼭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경우도 꽤 많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석 뉘앙스까지 물어보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몇십 년간 토익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석도 잘 한번 해보시고 여기 있는 문장은 잘 봐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해석을 일단 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 사람은 제출했다. 그녀의 계획은 계획인데 무슨 계획? 뉴 트랜sit 시스템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적절한 전치사를 넣으라는 건데, 누구에게냐면은, CTA 감독위원회, CTA 감독위원회, 이 보드 오브 디렉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무슨 감독하는 사람들 모인 위원회입니다. 리뷰를 위해서,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문제가 의도한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누구에게 제출하다 내가 해석을 해줬으니까 A라고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A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노린 거는 뭐냐면 이 자리가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해석을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2가 나오지만 이 문장 속에서 이 2를 결정한, 이 전사 2라는 걸 결정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서밋이라는 겁니다. 서밋. 제출하다 누구에게, 이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출하다 A를 submit A to B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to하고 이 submit하고 거리가 꽤 있다는 거예요. 이불로 여기다가 형사구 이렇게 트랜 시스템, 운송 시스템에 대한 계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형사구를 또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미 우리는 submit을 까먹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사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전사를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나? 이게 얘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사 툴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submit입니다. submit A to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 동사를 봤을 때 이 동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이 전사 2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책 5시간 영문법 7장에 잘 정리를 해놨는데, 영문법 7장에 잘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한번 따로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 예가, 이 전사 더하기 명사가, 지금 전사 더하기 명사는 형사구로도 쓰고 부사구로도 씁니다. 그런데 이 전사 더하기 명사는 100% 부사구로 쓴 겁니다. 부사구로 쓴 겁니다. 뭘 보고 하냐고요? submit A to B 하고, 외우고 있으니까. submit A to B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to를 결정한 거는 이 동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사 더하기 명사는 이 동사를 꾸미니까 당연히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포는 과연 누가 결정했을까요? 이 포 자리에 갈로 칠 수도 있거든요. 이 포 자리. 새 운송 시스템을 위한 계획, 이래 되는 겁니다. 이 포는 플랜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플랜 4 하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플랜 4. 뭐뭐를 위한 계획할 때는 이 또 포를 씁니다. 어디에 대한 계획해도 위한 계획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플랜 자리에다 갈로를 친다면 포를 보고 플랜인 걸 아는 겁니다. 포 자리에 갈로를 치면 플랜을 보고 포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럼 이 포 전치사 더하기 이 전사 더하기 이 명사는 이번에는 형용사구입니다. 형용사구. 다 같은 전사 더하기 명사라도 요것처럼 얘처럼 부사구로 쓸 수도 있고 얘처럼 형사구로 쓸 수도 있고 그걸 지금 토익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를 플레이는 명사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 포 이하는 여기까지는 당연히 명사를 꾸미면 형사구라야 되겠죠. 이 투는 동사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 투 이하는 서밋을 꾸미는 부사구가 돼야 되겠죠. 이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이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한번 시험 치면은 2문제 정도가 나와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외우기도 많이 외워야 되지만, 이 부분을 분명히 토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못한다. 그런 부분을 ETS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